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 구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앞전 도함수의 활용 강의는 10분 또는 20분 정도였지만 이 세 번째 활용 파트인 이 부분은 상당히 양이 방대하고 페이지로 보더라도 좀 많습니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미분과 연결짓고 그 증가 감소를 토대로 극대와 극소까지 논하고 관련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강의 중 가장 시간이 길지 않을까 싶은데 끝까지 집중을 하셔서 극대 극소까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트가 가장 이 미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파트입니다. 먼저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개념, 그리고 미분과 어떤 연결이 되는지,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죠. 아래쪽에 보면 빨간색의 그래프와 파란색의 그래프가 있고요. 적혀 있는 것처럼 빨간색은 증가함수, 그리고 파란색은 감소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올라가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내려가고 있죠. 이때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떻게 논하냐면 지금 x1과 x2 이렇게 이미 그림에 표현되어 있듯이 x1과 x2의 그 대소관계에 의해서 함수값도 어떨지로 판단합니다. 증가함수는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x2가 더 크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가함수는 함수값을 비교하더라도 그 크기는 fx2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증가함수의 수학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켜지겠죠? 감소함수는 이 상황과 반대가 됩니다. x1과 x2를 비교하면 x2가 더 크지만 감소하기 때문에 fx1과 fx2를 비교하면 그 크기는 fx1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런 식의 부등호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이 감소함수의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개념에 의해서 예제 1번을 풀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제 1번, 문제 1번을 푸는 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소함수와 증가함수의 정의를 배웠기 때문에 그걸로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한번 보여봐야겠죠? 1번 fx는 x제곱이라는 이 함수에서 0 이상의 구간에서 증가함을 보이랍니다. 그러면 앞전 배웠던 증가함수의 정의를 써서 보여주면 됩니다. 자, 먼저 x1과 x2의 크기를 x2가 더 크다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함수값 또한 x2를 넣은 게 더 큰 걸 보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x1 제곱에서 x2 제곱이 되는 것을 보여보겠습니다. 보이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x2 제곱을 자변으로 이용합니다. x1 제곱 빼기 x2 제곱, 얘는 합차 공식으로 바뀔 겁니다. x1, x2, x1, x2. 자, 이때 x1과 x2는 아마 요 위에서 이미 대소관계를 정해놨고 얘 둘은 전부 다 0보다 크죠. 따라서 x1과 x2를 더하면 플러스가 되고 x1과 x2를 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0보다 작게 되겠죠. 따라서 내가 보이고 싶은 대로 x1 제곱에서 x2 제곱의 크기를 비교하면 x2 제곱이 더 크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증가한다라고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교과서는 사실 이런 문제를 풀지 않고 바로 미분과 연결 짓습니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연습할 겸 다른 한 문제도 하나 풀어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함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는 이런 식의 정의를 만족하는 건 알겠는데 과연 미분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를 공부하는 게 이번 파트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관련이 있냐면 증가하는 함수는 미분이라는 것이 그때의 순간적인 기울기를 논하는 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쌤이 임의로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을 전부 다 표현하고 있는데 다 어떻죠? 그렇죠. 다 0보다 크죠. 따라서 증가함수는 결론적으로 미분 계수와 연결을 지으면
그때의 미분한 값은 전부 다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감소하는 함수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 다 음수가 되죠. 따라서 그때의 도함수는 항상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정의는 파란색이 되나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도함수의 부호로 우리가 증가 감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요약된 그 페이지를 보러 갑시다. 따라서 fx가 미분 가능하면 도함수가 양수이면 증가하고요. 도함수가 음수이면 감소한다라고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이 정의의 역은 그러니까 증가하면 그때의 도함수는 양수이고 감소하면 그때의 도함수의 값은 음수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지도 나중에 물론 여기 책에 있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왜 배우냐? 예제 2번이 정말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잘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결국 도함수의 부호로서 증가 감소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가 나오더라도 이 3차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할 수 있고요. 자, 이 증가 감소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 뭐 할 거냐면, 자, 중요합니다. 증감표라는 것을 앞으로 그릴 겁니다. 밑에 증감표가 이렇게 나와져 있죠. 하지만 어떻게 그리는지 쌤이 오른쪽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증감표란 함수의 증가 감소를 표시한 표인데요. 이렇게 3차 함수 또한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도함수는 3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앞전에서 함수의 증가 감소는 미분 가능하다면 그 도함수의 부호로서 알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 도함수가 0되는 값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가르는 기준은 0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누구나 이 2차 함수를 풀었을 때 도함수가 0되는 값이 얼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중점으로 자 갑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 얘가 x값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때의 fx의 부호 그리고 그때의 fx의 값 요 세 개가 중점적으로 쓰이므로 요 세 개를 적어주고 아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그리고 1보다 클 때 이렇게 칸을 쪼개주면 일단 준비 끝난 겁니다. 그리고 도함수의 값이 각각 0이 나와야 되는 곳은 마이너스 1과 1일 때죠.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이 아닌 부분에서 부호가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같은 게 있겠죠. 자, 마이너스 2를 여기에 넣습니다. 그러면 4, 3, 12 빼기 3 9죠.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그때의 도함수의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증감표를 그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그때 EB의 값은 우리가 0이라 할 수 있겠죠? 0이든 0.5든 마이너스 0.5든 똑같이 나옵니다. 0 들어가면 마이너스 3. 음수죠. 자, 1보다 클 때 뭐 2 같은 숫자입니다. 2든 3이든 4든 5든 이미 0일 때를 구했기 때문에 그때 0일 때를 구했을 때 말고는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2를 넣으면 9가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네 뭐한다? 증가. 그리고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네 뭐합니까? 감소. 그 다시 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네 증가. 특히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6이 나오고요. 1을 대입하면 2가 나오죠. 그래서
얘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얘의 그래프의 개형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감소하다가 다시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모양이라고 예측하는 게 바로 이 미분이 함수의 증가 감소에 주는 의미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딱 봐도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나중에 되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증감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표인 거고요. 이제 증감표를 쭉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바로 이해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도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1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잖아요. 얘가 바로 도함수의 그래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쌤이 위에 그렸던 요 빨간색의 그래프가 f의 함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함수가 양수일 때는 증가하고 있고 도함수가 음수일 때는 감소하고 있고 다시 도함수가 양수일 때는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 짓는 것까지 합니다. 요렇게. 이게 증감표로부터 복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몇 번이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 개념을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주십시오. 아래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 1번 요거를 다시 한번 증감표도 그려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도함수의 그래프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분 가능한 함수이므로 미분을 해서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12x인 걸 알아야 되고요. 얘가 0 되는 값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0 되는 값을 찾아야 마이너스 플러스의 그 부호를 갈라지게 하는 경계를 찾는 겁니다. x는 0하고 1이겠죠? 0과 1을 가지고 증감표를 그립니다. 자, 0보다 작을 때, 0일 때, 0하고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 x값, 도함수, fx 이렇게 해서 칸을 쪼개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0과 1일 때의 도함수의 값은 각각 0이었죠. 그리고 0보다 작을 때 0과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의 부호가 함수의 개형을 증가 감소를 결정합니다. 사실 한쪽만 구하면 부호가 반복된다는 것을 위의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부호가 계속 안 바뀌게 가는 경우도 나중에 되면 배웁니다. 하지만 처음이니까 대부분 바뀌겠죠. 0보다 좀 작은 마이너스 1 같은 거를 도함수에 넣는다면 그때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0과 1 사이에 어떤 값을 넣어도 플러스 1보다 큰 어떤 값을 넣어도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감소, 증가, 감소. 특히 지금 이 도함수의 값이 0일 때를 지금 비워놨죠. 이거 당연히 느낌적으로 얘가 뭘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 뭐 하기로 했죠? 증가 감소와 극 하기로 했죠? 그쵸? 자, 0일 때 함수값은 1이고요. 1일 때의 함수값은 3이므로 그래프의 개형은 어떤 모양이냐면 0보다 작을 때 감소, 0과 1 사이에 증가, 다시 1보다 클 때 감소입니다. 느낌이 오죠? 이 1하고 3이 어떤 역할을 할지. 자,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도함수의 그래프랑 연결을 지으면 도함수의 그래프는 0과 1을 지나는 위로 볼록한 개형이므로 얘가 도함수죠. 0보다 작을 땐 음수, 0과 1 사이일 땐 양수, 1보다 클 땐 음수. 그래서 원래의 f의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라고 이해하는 것까지. 우리에겐 아직 연습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같이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증가 감소가 이해되면 바로 뒤에, 그쵸? 이미 힌트를 많이 줬죠?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도함수로 치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먼저 증가감소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고 뒤이어 들으시죠. 바로 이어서 극대와 극소에 대한 개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힌트를 얻었다시피 함수에서 이 볼록한 부분, 이 지점들, 그리고 잠깐 내려보겠습니다. 그쵸? 여러 볼록한 부분이 아마 극대이고 극소라는 그 느낌이 올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극대와 극소고요. 미분 가능할 때 미분과 연결지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극대와 극소의 개념을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볼록할 때 요 부분, 요거를 A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극대라고 불릴 것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할 때 이 부분, 요 부분이 B라고 할 때 얘를 뭐라 부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극소라고 부를 겁니다. 단순히 모양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모양으로 우리가 유추를 하기도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극소라고 할 때는 어떤 열린 구간에 대해서 그 열린 구간에서 가장 클 때 그때를 극대, 열린 구간에서 가장 작을 때 그때를 극소라고 불립니다. 조금 개념이 모호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최대 최소라고 하면 구간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극소는 구간을 정해주지 않고 어떤 열린 구간이라고 해서 임의로 여러분들이 그 구간을 알아서 정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아서 그쪽 부분이 가장 크거나 가장 작으면 극소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 곳이나 극대나 극소가 될 수 있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쌤이 이 부분을 C라고 한다면 이 C라는 지점은 극대와 극소 어느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린 구간을 아무리 잡더라도 함수라는 것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지 않습니까? 열린 구간을 아무리 좁게 잡아도 그 C보다 작거나 큰 값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개념으로 극대와 극소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극대 극소와 미분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건데 위에서 함수 증가 감소할 때 올려보겠습니다. 필기 날라갔네요. 증가 감소할 때 우리 증간표를 그릴 때 x, f'x, fx 그리고 뭐 어떤 값보다 작을 때 어떤 값과 어떤 값 사이일 때 어떤 값일 때 이렇게 증간표를 그리지 않았습니까? 쌤이 지금 강의를 연속해서 찍지 않고 잠깐 쉬었다가 찍다 보니 위에 필기가 날라갔습니다. 이때 A와 B는 도함수의 값이 0이었고 뭐 그때 이 좌우측의 도함수의 부호가 이런 식으로 갈라졌고 개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식으로 돼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왔죠. 따라서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극대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가 극소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정규 수업 때 쌤이 정규 수업이란 말을 많이 하죠. 그만큼 엄밀하고 좀 자세하게 보여야 되는 파트인데 개념 강의다 보니까 짧게 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거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극대는 미분 가능하다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갈 때 그때 딱 0이 되는 지점 그때가 극대가 되고요. 극소는 반대로 마이너스의 기울기에서 0을 지나 플러스가 되는 기울기가 될 때 그러니까 그때의 도함수의 기울기도 미분 계수도 0이 될 때 극소값이 되는 겁니다. 미분 가능하다면. 따라서 이렇게 뾰족한 지점이 있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뭐 D라고 한다면 이 D에서는 미분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뾰족하기 때문에 그때 이 접선의 기울기는 없잖아요. 하지만 얘는 극소값은 됩니다. 왜냐하면 극소의 정의를 만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분과 연결지어서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 꼭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극소값이 없거나 극대값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수학2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자, 그러면 개념을 읽으러 가봅시다. 뭐 극대, 극소, 그래서 그 값을 극대값, 극소값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상당히 중요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면 우리가 극대값, 극소값을 합쳐서 극값이라 부르거든요. 극값을 가질 때는 그때 이 미분 계수는 0일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쌤이 말했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극값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미분 가능하지 않더라도 극값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뾰족한 부분, 여기 그림에 나와져 있죠. 뭐 그런 얘기를 교과서에서 하고 있고요. 개념적으로 미분 가능하다면 도함수의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0을 지나 마이너스가 될 때 극대, 마이너스에서 0을 지나 플러스가 될 때 극소. 아까 증감표에서 우리가 극대 극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 개념을 이런 식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 활용이 더 중요하겠죠? 자, 이 3차 함수의 극값을 극대나 극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감표에서 끼워 넣으면 됩니다. 먼저 1단계 미분. 물론 여기 풀이가 있지만 쓰는 게 잘 보이겠죠?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증감표는 도함수가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그립니다. 그때 x값은 0과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0과 마이너스 1로 증감표를 그립니다. x, f'x. 여기에 바로 내용이 있는데 한 번 더 하는 건 기분이 좀 묘하네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 0보다 클 때, 이렇게. 언젠가 이 증감표를 그리는 게 귀찮아질 때쯤, 지금부터 귀찮아진다면 도함수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귀찮아질 때쯤 도함수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0, 0,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 같은 값을 대입시키면 얘는 플러스, 그 다음 당연히 부호가 번갈아 나오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것도 직감입니다. 증가, 감소, 증가. 앞에 있던 내용이 이 내용이고 그래프적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증가, 그 사이에서 감소, 그보다 클 때는 증가하고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0이고 0일 땐 마이너스 1이죠. 그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갈 때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이 지점,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그렇죠. 극대. 플러스에서 다시 0을 지나 마이너스로 가는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 얘를 뭐라 부른다고요? 극소. 따라서 극대값과 극소값은 각각 0과 마이너스 1입니다. 자, 4번을 당연히 풀어봐야겠죠. 쌤 빠르게 구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함수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 얘가 0 되는 x값 플러스 마이너스 2, 이걸 기준으로 증감표. 이번 풀이는 도함수의 그래프까지도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 2와 마이너스 2 사이일 때, 클 때. 이것도 그리다 보면 금방입니다. 쌤이 펜 태블릿이라 그렇지. 0.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 같은 거 대입시키면 딱 봐도 음수죠? 음수, 양수, 음수 될 것이고, 감소, 증가, 감소. 그래프 개형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모양일 겁니다.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은 11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3, 2일 때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8 플러스 24 27 19인가요? 네, 뭐 19라고 칩시다. 뭐 틀려도 큰 문제는 안 되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극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극대. 따라서 극소값과 극대값은 각각 마이너스 13과 19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닿아야 되는, 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 도함수의 그래프로 해석하면 마이너스 2와 2를 지나는 위로 볼록한 이런 식의 함수 모양이죠. 마이너스이고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감소, 증가, 감소가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극소가 되는 것이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극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함수의 그래프로 충분히 f라는 함수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도달하는 것이 이 책을 다 공부하는 목적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낼 줄 알았는데 한 개 더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반대로 극대나 극소값을 줄 때 미지수를 추정하는 문제가 되겠죠. 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풀어봅시다. 빠르지 않죠? 아침이라서 조금. fx에 3차 함수고 a와 b가 없고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가진다. 6으로서. 이걸 우리가 두 가지 힌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분 가능한 3차 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가지면 우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땐 얼마가 나온다는 소리? 그렇죠. 6이 나온다는 소리.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1일 때의 극값을 가지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므로 도함수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뭐가 나온다? 그때의 기울기는 0일 것이다. 푸시면 됩니다. 상세하게 푸는 거는 문제 6번을 풀어보면서 끝내죠. 마찬가지입니다. a와 b를 추정하는 문제인데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을 가지므로 첫 번째 힌트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2일 때는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라는 그 식을 두 개 세워서 연립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극대값을 구하는 정말 계산 문제죠. 자, 해주겠습니다. 위엔 대충 풀었기 때문에 먼저 16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a 마이너스 24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0. 자, 다음 미분도 해야겠죠? 마이너스 6x제곱 2ax 12 마이너스 2 넣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a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이면 b의 값도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12에 4에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a와 b를 구하는 문제면 이렇게 끝날 것이고 다시 극대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과 20을 이용해서 다시 극대를 구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얘의 값은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가 될 것이고 얘가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6을 묶어내는 걸 통해서 이 형태를 통해 나머지 한근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증감표를 그려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뭔가 피로함을 느꼈다면 마이너스 1에서 극대라는 것을 증감표를 그리지 않고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f1의 값이 극대값이 되겠죠.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다음 a가 마이너스 3이었죠. 마이너스 3 12 b가 20입니다. 그러면 32에서 27이 극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쉬운 계산은 아니지만 개념을 복합적으로 이해해서 이 계산의 과정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제를 해주겠습니다. 중간은 펼쳐보시고요. 자, 증가와 감소 그리고 극대와 극소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제가 좀 많습니다. OX 2, 3번 기초문제 2번 7번 8번 9번 극대 극소 증가 감소 들어간 거 다 풀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4번 요렇게 될 겁니다. 네, 맞네요.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